안녕하세요. 잘생긴 이민남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슬라이드 3번과 4번 슬라이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표지 디자인, 목차 슬라이드까지 했는데, 이번에는 3번에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슬라이드를 딱 열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요, 제목부터 입력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고 오타 나지 않게요. 음식 배달 앱이란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글머리 기호 작성하는 거와 동영상 삽입하는 게 있죠. 동영상 삽입은 뭐 다른 거 없어요. 동영상만 삽입이라는 메뉴에서 동영상 찾아서 옵션만 걸어주면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글머리 기호는 1수준, 2수준, 우리 한글 문단 번호 설정 있죠? 그것처럼 1수준, 2수준 나눠서 작성을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있는 부분대로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두 가지 방법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부분에서 조금 이 부분은 한 칸 띄어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이 방법대로 하세요. 자,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는 영문으로 하고 하나는 그냥 한글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요. 1수준의 모양을 우리가 레이아웃이 만들어진 상태에서요. 여기에 글머리 기호 모양을 바꿔서 바로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굴림의 24포인트 굵게 만들어줘야죠. 굴림의 24포인트 굵게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입력을 하시거나 한 칸을 띄어야 되거나 근데 이 부분이 참 애매하긴 한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다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정답으로 따져서 생각을 하면 정답지를 확인해 보면요. 여기에 일단 한 칸을 띄고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입력을 할게요. 푸드 딜리버리 앱스 엔터를 치면 두 번째 1수준에 해당하는 모양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는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1수준이 아니라 2수준 V 체크 문단으로 바꿔야 되는데 얘는요 수준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탭키를 누릅니다. 탭키를 누르면 24포인트가 20포인트로 바뀌면서 2수준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양을 V 체크로 바꾸고 그리고 여기가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야? 굵게를 없애주는 거예요. 이거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얘도 한 칸을 띄고 입력을 할게요. 근데 또 정답지에는요 여기 있는 부분이 또 한 칸은 띄지 않고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애매하긴 한데 여기 있는 그림상으로는 띄어져 있으니까 그냥 한 칸을 띄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락을 기준으로 전부 다 한 단락으로 한 문장으로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엔터 한 칸 띄고 파워포인트의 경우에 영문을 입력하는 부분이 이 글머리 기호 작성하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타 연습을 전혀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눈으로 여러분들이 손가락으로라도 자판을 찾아가면서 일단 좀 입력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연습하시면 되고 우리가 한글에서도 영타 조금 해보고 그리고 파워포인트에서도 지금 입력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전혀 못 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한 문장으로 다 입력을 하시되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 자, 1.5줄, 1.5줄 이 삼각형 문단도 1.5줄이고 V체크 문단도 1.5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에서 글머리 기호 전체를 선택하는 겁니다. 전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우리 여기에 1.5줄 띄워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얘를 늘려줘서 pick up as one space 겉에가 다 동일하게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글상자를 기준으로 도형 서식에 들어가서요. 이 부분 텍스트 옵션에 글상자를 기준으로 자동 맞춤 안함, 넘치면 텍스트 크기 조정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서 자동 맞춤 안함으로 꼭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 아시겠죠? 그래서 옆으로 as one 스페이스 이렇게 딱 보여지게 만들고 이렇게
위치시키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방법은 얘를 기준으로요. 하나를 복사를 해서 한글을 치는 거예요. 한글 단락을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복사한 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들을 0단어 하나 남기고, 왜냐하면 이렇게 다 블럭을 씌우고 해버리면 밑에 있는 서식이 지워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단어를 한 단어 남기고 그대로 음식 한글로 음식 배달앱, 그 다음에 뒤에 거 지우고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는 엔터 치면 이 수준으로 보여지는데 여기도 한 단어 정도 남기고 스마트폰 입력하시면 되겠죠. 스마트폰에 응용 프로그램인 앱과 음식 배달이 융합되어 소비자에게 손쉽게 외식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옆에 부분을 맞춰주는 겁니다. 융합되어 등장한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 내가 이 부분에서 이렇게 칸을 줄였는데 한 중으로 끝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은 솔직히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강제로 좀 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융합되어 등장한 확대 중 세 줄로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더 벌린다고 하면 이렇게 확대 중은 들어오지만 융합되어의 다음 줄로 돼야 되고 등장한 배달 서비스도 다음 줄로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융합되어 앞에요. Shift 엔터를 쳐주는 거예요. Shift 엔터. Shift 엔터는 줄바꿈입니다. 줄바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융합되어 그냥 엔터를 치면 글머리 기호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Shift 키를 누르고 엔터를 치면요, 내가 이 단락인 상태에서 줄바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어떻게 하면 돼요? 소비자에게 손쉽게 일상 등장한 다음에 배자부터 그 세 번째 줄이 돼야 되잖아요. 얘도 Shift를 누르고 엔터를 딱 치면 이렇게 되되, 얘를 확대를 하더라도 이렇게 확대 중이라는 세 번째 줄로 표시가 되죠. 그래서 얘는 Shift 엔터를 이용을 해서 여기 줄 간격을 줄 간격이 아니라 줄 바꿈을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우리가 처음 문제를 풀고 처음 삼각형 단락, V체크 단락을 만들고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 했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의 도형 서식에 텍스트 옵션에 여기요, 자동 맞춤 안함을 한 상태에서 이거를 복사를 해서 한글을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 자, 두 번째 방법은요, 이 레이아웃을 지우고 글상자를 갖고 오는 겁니다. 글상자를 갖고 와서요, 여기에 글머리 기호를 처음 적용을 하면 되겠죠. 적용을 하되 얘는 뭐예요? 굴림의 24포인트 굵게 이렇게 한 다음에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요, 자, 여기 있는 부분에서, 자, 이 부분이 참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한 칸을 띄워야 되는지 안 띄워야 되는지 이 부분이 참 헷갈리기는 한데, 이 부분은요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너무 한 칸을 띄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감안해서 볼 것 같습니다. 채점할 때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안 띄었어요. 안 띄고 그냥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엔터를 쳤을 때 얘는 지금 이 수준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여기 목록 수준 늘림, 아까 우리 탭키 눌렀잖아요. 탭키를 누르면 이 수준별로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Shift 탭을 누르면요 뒤쪽으로 나오는 겁니다. 요거 누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글상자를 사용했을 때는요, 아까 우리가 글씨체와 글씨 크기가, 글자 크기가 24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줄어들었는데 이거는 따로 줄어들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커서가 있는 부분에서 20포인트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굵게 해제하고요.
그 다음에 모양을 V체크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쵸?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그냥 바로 입력을 하면 되겠죠? 잠깐만요. 제가 자, 여기 있는 부분에서 한글로 써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보세요. 지금 제가 어떻게 했어요? 여기 있는 부분에서 푸드 딜리버리 앱스를 다 선택을 하고 여기에 음식 배달 앱이라고 쓰려고 하니까 뒤에 부분까지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 부분에 한 단어 정도 남겨놓고 일단 음식 배달 앱을 입력하자고 했죠. 그쵸? 그래서 요렇게 입력을 해서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요, 조금 더 불편하죠? 내가 이 글상자를 정의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되냐면 입력할 때 그냥 쭉 한 줄로 입력이 돼버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도 불편한 사항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조절해주면 얘도 볼까요? 얘는요, 지금 이 부분은 이 글상자로 문제를 푼 것 같아요. 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기 있는 부분에서 내가 한 줄로 입력이 됐지만 내가 이렇게 해서 융합되어 등장한 확대 중 이렇게 좀 하니까 우리가 따로 줄 바꿈을 하지 않아도 바로 입력이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아직 안 한 거 있잖아요. 뭐요? 1.5줄, 1.5줄. 그래서 여기에 있는 줄 간격을 1.5줄로 바꾸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뭐요? 도형 서식에 들어가서 텍스트 옵션에 자동 맞춤 안함, 이거를 꼭 체크해 주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방법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두 번째 방법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다르게 뭐 설정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검사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글머리 기호를 집어넣을 수 있니? 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줄 간격을 맞출 수 있고 이거를 구분해서 쓸 수 있니? 라고 하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정답 파일을 보면 지금 딱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글머리 기호 첫 번째 한 칸이 띄워져 있고요. 두 번째는 붙여서 바로 썼어요. 그래서 정답을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우리가 두 번째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첫 번째 방법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다 풀어서 제출을 해도요, 전부 다 500점 만점 받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시되 주의할 사항은 뭐냐면, 자, 1수준과 2수준 요 삼각형 문단과 V체크 문단이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쵸? 왜, 뭐야? 어떤 구분? 크기가 24. 그쵸? 굵게로 표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수준, V체크 문단은요, 여기 크기가 20으로 되고, 굵게 표시가 돼 있지 않아요. 그쵸? 그리고 줄 간격이 1.5줄로 다 적용이 돼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글상자를 열었을 때, 글상자를 설정을 했을 때, 여기 있는 부분에 텍스트 상자의 형식이 자동 맞춤 안함으로 돼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요 설정만 다 돼 있으면요, 이렇게 뿅 만들어서 쓰면 되겠네요. 그쵸? 그리고 글상자를 갖고 올 때 내가 클릭을 해서 글상자를 갖고 오는 거와 가나다라 마바사 이거랑 내가 글상자의 범위를 지정해 주는 거랑은 좀 틀립니다.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 차카 파타하. 그쵸? 범위를 정하니까 어떻게 돼요? 범위를 정했을 때는 내가 정한 너비를 기준으로 다음 줄로 인식이 되지만 그냥 글상자를 클릭해서 입력을 하면요,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쭉 줄지어서 이어지게 되죠. 그쵸? 그래서 그 부분의 차이점은 또 기억하고 계시면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사용할 때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글머리 기호는 해결이 됐어요. 그쵸? 그럼 1번 동그라미요. 우리는 동영상을 집어넣는 거니까요. 어디에? 삽입이라는 메뉴에 저기 있죠? 비디오에 이 컴퓨터 안에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문서 폴더 안에, 그쵸? 문서 폴더 안에 ITQ 안에 픽처 폴더 안에 있잖아요. 그쵸?
저는 문서 폴더 안에 픽처가 있으니까 동영상을 삽입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한글 단락 있는데 쓰고요. 크기는 좀 줄여야겠죠, 그쵸? 더 줄일까? 그리고 중자 위로 적당한 위치로 좀 더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적당한 위치로 입력을 하고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옵션까지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자동 실행, 반복 재생 설정. 이거는 이 동영상을 선택하지 않으면요, 비디오 도구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숨겨진 메뉴에 재생에 들어가면 자동 실행, 여기 자동 실행, 반복 재생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요, 슬라이드 3번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참고하라고 이렇게 일단은 해놓을게요. 자, 슬라이드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새로운 슬라이드로 넘어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요? 제목을 입력하자고 했죠, 그쵸? 2점 음식 배달 앱 띄고 수수료 띄고 비교 오타나지 않도록. 그리고 이것도요, 여기 있는 레이아웃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우리는 뭘 갖고 올 거예요? 표 슬라이드를 작성할 건데, 얘는요, 순서가 표 슬라이드 작성하고 상단 도형 만들고 좌측 도형 만들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불러올 때 표를 먼저 갖고 옵시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어떻게 돼요? 한글에서 우리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이것들을 칸이라고 하고 한 줄, 두 줄, 세 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파워포인트나 엑셀에서는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는 얘네들을 열이라고 하고요. 칸을 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줄, 두 줄 얘를 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열이 하나, 둘, 셋, 세 개고 행이 세 개죠. 3, 3에 해당하는 표를 갖고 오시는 거예요. 자, 다른 방법도 많지만 이 방법으로 사용하세요. 이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얘를 선택을 하니까 숨겨진 메뉴에 테이블 디자인이 나오고요. 여기 있는 부분들을 설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머리끄랭 주문행을 없애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표가 민자로 바뀌었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테마 스타일 강조 6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에서 테마 스타일 강조 6으로 일단 설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부분들을 없애고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표 전체를 선택을 하고 이 슬라이드에서는요, 도둠의 18포인트로 다 입력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표 전체를 선택을 한 다음에 도둠의 18포인트로 바꿔주고요. 하나 더 있어요. 가운데에 텍스트 가운데 맞춤을 해주시는 거예요. 됐죠? 그런 다음에 우리는 상단 도형과 좌측 도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위치에 표를 갖다 놓고 얘를 상단 도형과 좌측 도형이 들어갈 정도로 일단은 표의 레이아웃의 형태를 바꿔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입력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을 조금 조정을 할게요. 조정을 한 상태에서 입력을 하게. 그런 다음에 이제 입력을 하시면 돼요. 탭키를 누르면 옆으로 넘어가잖아요. 라이더 점주 선택.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어떻게 했어요? Shift 엔터로 줄 바꿈 하셨죠? 배민 라이더 두 가지 유형. 일단 입력을 해놓고 또 조금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더하기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B형 15% 탭 사용자 많음. 얘는요, 엔터를 쳐도 돼요, 사실은요. 선택의 폭이 넓음. 중대상 자, 여기 있는 부분에서 일단은 입력을 하고 얘네들을 좀 바꿔줍시다. 왜냐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에 1000원이 두 번째 줄에 와야 되고, 그쵸?
그러니까 좀 더 조절을 해줄게요. 좀 더 조절을 하고 얘네는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조금 줄이고 얘도 조금 줄이고 얘를 조금 늘리되, 그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여기 있는 부분에서 줄 간격이 조금 더 띄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얘도 기준을 1.5줄로 딱 띄우면 여기 있는 모양처럼 딱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에 정확하게 입력이 되면 되고 오타 없이 입력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줄 간격을 Shift 엔터로 바꾸든지 아니면 엔터를 쳐서 구분을 하든지 그것들은 우리가 입력해 보면서 맞추면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또 하는 사람들이 있냐면요, 여기 있는 부분은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만일에 줄 바꿈이 아니라면 A형에서 B형이 옆에 들어가 있겠죠. 그런데 엔터를 쳤기 때문에 다음 줄로 바뀐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을 테고, 그리고 입력하고 난 다음에 레이아웃을 설정을 하면 이것들이 두 줄로 들어가고 뭐 조금 칸이 너비가 좁으면 우리가 좀 더 넓혀 주거나 이런 작업들을 하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적당하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1번 동그라미 상단 도형 두 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 내가 이 슬라이드에서는요, 도둠의 18포인트로 항상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표를 선택을 했을 때 물음표가 나오면 안 되고요. 도둠의 18포인트로 적용이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단 도형 두 개를 해볼게요. 얘는요, 6개의 도형을 그리는 게 아니라 삽입의 도형에 얘를 일단 갖고 올게요. 배지를 갖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에서 하나를 달아주고 하나를 먼저 완성을 할게요. 하나를 완성을 하되 얘는요, 주의할 사항을 보세요. 여기 있는 도형이 이번에는 도형 윤곽선이 걸려져 있어요. 그죠? 까만색으로 도형 윤곽선이 걸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선 없음으로 적용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까만색 도형 윤곽선을 주시고 그 다음에 마저 그릴게요. 도형 중개 수수료. 지금 여기에 있는 눈물방울 모양을 갖고 올 건데 지금 내가 여기에 눈물방울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렇게 그렸는데요. 얘는 어떻게 돼 있어요? 또 윤곽선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어떻게 생각나시나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를 선택을 하고 내가 도형을 갖고 올 때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할 거야 라고 해놓으면 지금 우리가 새로 갖고 왔을 때는 도형들이 뭐였어요? 아까 윤곽선이 없는 상태였잖아요. 근데 내가 또 윤곽선이 있는 상태에서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하니까 테두리가 걸려서 나왔죠. 그래서 이런 기능들은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놓고 사용을 하면요 훨씬 더 수월하겠죠. 중개 수수료.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자, 도형을 기준으로 중개 수수료, 이거는 도형을 기준으로 맞출 수가 없네요. 그렇죠?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적당하게 조절을 해놓고 자, 세 칸이 나오게 그 다음에 Shift 엔터 줄바꿈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리고 얘를 상단 도형의 두 개의 도형을 같이 선택을 하고요. 뭘 해줘야 돼요? 내가 이 슬라이드에서 작성이 될 때는 도둠의 18포인트로 그러면 홈에 도둠의 18포인트 검정색으로 바꿔줍니다. 검정색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Shift를 누르고 두 개를 같이 선택한 다음에요. 복사 해주시면 되겠죠? 같은 거니까 글씨만 틀리니까요. 하나 복사하고 또 하나 복사하고 그쵸? 그리고 늘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얘도 Shift 눌러서 같이 선택을 한 다음에 이만큼 늘려주면 되겠죠. 그쵸? 그리고 배달 수수료 장점. 그래서 이렇게 상단 도형 두 개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선택했을 때 도둠의 18포인트가 나오는지 이렇게 감독관들이 점수를 매길 때 얘네들을 또 체크해 본다고요. 그래서 얘네들 또 비슷하게 좀 더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좌측 도형이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도형을 입력한 다음에 복사 하시는 거예요. 삽입에 저런 모양의 도형이 있을까요? 자, 이거는 어떤 도형을 한쪽이
모서리가 있어요. 그쵸? 각이 졌어요. 그러면 이거는 아니죠. 그쵸? 이거는 뭐 돌린다고 해도 저 모양이 나오진 않습니다. 자, 도형에 어떤 도형을 사용을 해야 될까요? 여기 있는 부분에서 돌리는 수뿐이 없겠네요. 그쵸? 이 도형을 갖고 와서 이 도형이네요. 그쵸? 이 도형 삽입의 어떤 도형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네요. 요거 순서도의 수동 입력. 그쵸? 도형 같은 문제는요, 파워포인트에서 제일 시간 걸리는 게 이 도형 찾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3번, 4번에 이런 도형도, 4번 슬라이드에 도형도 입력하지만, 여기 6번 문제에 도형 슬라이드 작성하는 부분에서도 도형을 많이 찾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하나씩 풀면서, 아, 이런 모양의 도형들은 이런 거네, 저런 거네,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 준비를 하시면 문제를 푸실 때 훨씬 더 수월하겠죠? 그래서 지금 순서도에 있는 이 도형을 갖고 왔고요. 그리고 일단은 배달의 민족이라고 써볼게요. 배달의 민족. 얘는요, 자, 도형의 크기로 배달의 민족 이렇게 땡기니까요. 그쵸? 그냥 한 줄로 썼는데 이렇게 땡기니까 배달의 민족이라고 입력이 되네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되고 배달 Shift 엔터를 쳐서 줄바꿈을 해서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해서 붙이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야? 얘를 기준으로 뭘 또 해줘야 돼요? 내가 얘를 선택했을 때 도둠의 18포인트로 보여지게 검정색으로. 그쵸? 그리고요, 좌측 도형은 그라데이션 효과 선형 아래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숨겨진 메뉴에서 도형 채우기에 우리 이 색깔 바꿔 넣는 것처럼 우리 그라데이션을 어떤 거? 선형 아래쪽으로. 선형 아래쪽으로. 선형 아래쪽. 선형 왼쪽. 선형 위쪽. 선형 아래쪽. 그쵸?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선형 아래쪽으로 설정을 해 주시되 얘를 복사하면 되겠죠? 그리고 높이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라데이션 효과는요, 색깔을 맞출 필요는 없고 여기 있는 부분에서 적용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라데이션에 무슨 색깔의 선형 아래쪽으로 여기 하시오 이런 건 없잖아요. 그죠? 여기요. 그리고 글씨를 쿠팡 이츠, 얘는 세 줄로 돼 있으니까 얘는 Shift 엔터로 입력을 하는 게 더 낫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에서 다 입력을 했는데, 자, 로고가 이렇게 좀 가려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은 사실은 처음 할 때 좀 더 작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조금 더 작게 들어가서 여기 아래쪽으로 들어가게. 그래서 이렇게 뒀으면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체크를 하셔서요. 여기 있는 부분에 얘를 조금 더 작게 만드는 것도 좀 더 완성도를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겠네요. 그렇죠? 대장 페이지에 좀 내린 다음에 조금 더 작게 만들겠습니다. 작게 만들어서 마스터 보기 닫기. 그러면 이렇게 뿅 들어가 있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얘네 전체를 선택을 해서 뭐 내가 선택을 했을 때 도둠의 18포인트로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이 되면 우리는 제대로 문제를 푼 겁니다. 그렇죠? 자, 정신없게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이 포맷을 기준으로 자, 처음에 표를 갖고 왔잖아요. 그렇죠? 표를 갖고 와서 선택한 상태에서 우리는 뭘 했냐면 여기 테이블 디자인에 얘네들을 없애고 스타일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가운데에 입력하기 위해서 이 슬라이드의 도둠의 18포인트로 바꾸고 가운데를 바꿔서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입력을 한 상태에서 우리는 표의 크기를 조절을 했습니다. 그렇죠? 레이아웃을 조정을 해서 여기 있는 글씨들이 다 들어가도록. 그리고 줄 간격은 1.5줄로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1.5줄을 안 한 상태에서는 자 보세요.
이렇게 너무 따닥 붙어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림에는 1.5줄로 띄어져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1.5줄로 바꿔줬고, 그 다음에 상단 도형을 입력을 할 때, 우리가 이번에는 윤곽선 테두리가 그려져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테두리를 그린 도형을 기준으로 기본 도형으로 만들었고, 하나를 만들어서 복사를 해줬습니다. 그쵸? 그런 다음에 우리는 좌측 도형도, 그라데이션이 적용되는 좌측 도형을 찾아서 입력을 하고, 내용들을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로고가 너무 커서 다시 들어가서 편집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4번 표 슬라이드까지 우리가 연습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차트 슬라이드와 그 다음에 도형 슬라이드 연습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생긴 이민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